안녕하세요. 요니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왓칭이라는 책 내용 중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이 낮은 학생이 면접에 통과하는 방법, 무경력의 전업주부가 최고 경력으로 취직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아미그달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두뇌 속에는 아미그달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뇌는 5세 이전에 아미그달라를 통해 분노, 증오, 절망 등 원시적인 감정을 배우고 5세 이후부터는 대뇌피질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개념적인 것을 언어로 배웁니다. 그리고 이 원시적 감정은 5세를 넘으면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도 분노나 증오, 절망 등의 감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생존에만 집착하는 머릿속의 5세 유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5세 유아 아미그달라는 걸핏하면 불쾌 신호를 켭니다. 상대의 머릿속에 불쾌 신호가 켜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설득할 땐 불쾌 신호를 꺼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꺼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쾌한 감정을 바라보는 것, 즉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의 부족한 생활들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이 낮은 학생이 면접에 통과하는 방법.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들어오자마자 스스럼 없이 넋두리부터 늘어놓았다. 선생님, 입사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벌써 7번째예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주저주저 물었다. 선생님, 2학년 때 제 점수가 엉망이에요. 대부분 C 아니면 B거든요. 면접관이 왜 성적이 그리 나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면접 시험 때마다 면접관들이 2학년 때 점수를 문제 삼으니 취직이 될 리 없었다. 학점이 뭐 그리 대수인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동아리 활동에만 매달렸던 게 후회만큼이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겠느냐고 되물었더니 되게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 아버님의 병구안 때문에 성적이 나빴다고 하면 어떨까요? 학비를 벌려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느라 공부를 못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핑계에 면접관이 넘어갈까? 면접관이 성적을 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면접관의 5세 유아는 성적이 이렇게 나쁘다니 불성실한 학생 아니야? 하는 의구심으로 빨간불을 켜놓고 있다. 이 빨간불을 꺼놓지 않고 구구하게 설명해봐야 면접관의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제 점수가 나빠서 우려되시죠?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미그달라를 달래줘야 한다. 이 간단한 한마디로 빨간불이 꺼진다. 그런 다음 성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언급하라. 솔직히 분명한 인생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대학 공부도 피상적으로 보였죠. 그래서 대신 많은 책을 읽으며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 목표가 뚜렷해졌고 더욱 강한 내가 될 수 있었죠. 학교 점수는 나빴지만 내면은 가득 차올랐어요. 그
그 방언기가 없었다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현재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누군들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치명적인 약점이 강점으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번번이 고배를 마시던 여학생은 정말 그 방법으로 다행히 다음 면접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무경력의 전업주부가 최고 경력으로 취직하는 방법. 자신을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한 가정주부가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대학생의 언니예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아버지 병구안 때문에 직장 다니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열심히 키워왔죠. 아이들은 이제 10살, 12살로 제가 직장을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틈틈이 방송통신대학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입사 면접 때마다 실무 경험이 없다는 게 어김없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해야죠? 정말 그렇다. 아이들을 키운 뒤 뒤늦게 취직하고자 하는 주부들의 최대 약점은 실무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면접관은 틀림없이 그 약점을 짚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이력서를 보니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시네요. 경험 많은 경쟁자들도 많은데 하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를 써야 할 이유가 뭔가? 이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둔갑시킬 것인가? 열쇠는 역시 면접관의 머릿속에 든 아미그달라를 바라보고 달래주는 것이다. 제가 직장생활 경험이 없어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 경험이 없는 게 사실이죠. 이 단순한 한마디로 면접관 아미그달라에 켜졌던 빨간 불은 꺼진다. 당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재빨리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직장 경험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언급하라. 아이 둘을 키우면서 틈틈이 공부해 방송통신대학도 졸업하고 취업 준비도 해왔어요. 직장 경험은 없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책임지면서 끈기와 열정, 사랑, 인내 등 더욱 값진 인간적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 경험보다는 인간적 경험의 한 차원 더 높게 들린다. 논리가 아니라 가슴에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뢰감을 주는 답변이기도 하다. 같은 물건을 경쟁사보다 30%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방법. 두 가지 문장 중 정답을 골라봅시다. 1. 사실 이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30%나 더 비쌉니다. 하지만 훨씬 빠르고 공간도 덜 차지하죠. 2. 사실 이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30%나 더 비쌉니다. 하지만 내구성과 전기 사용량을 따지면 비싼 비용을 뽑고도 남죠. 정답은 당연히 2번이다. 비용에 관한 단점을 언급했으면 역시 비용에 관한 장점을 언급해야만 고객의 아미그달라에 켜진 불쾌 신호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인적인 실수도 마찬가지다. 실수를 어물어물 덮어버리려 들면 실수가 더 커져 보인다. 그보다는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면 실수가 오히려 재산이 된다. 지금까지 나의 위기, 약점들을
기회와 강점으로 뒤집는 설득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니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